국내 정치 소식으로 지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어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엔 또 유이동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일단 추경호 후보 선출. 그동안에 참 내용이 많았잖아요. 네.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다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네. 했었고요. 본선에 올라갈 때 추경호 의원과 윤재우 의원 두 분이 올라갈 거라고 했었는데 윤재우 의원이 떨어지고 유영호 의원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유영호 의원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대구에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발휘된다 그러면 어쩌면 유영호 의원이 공천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 예측은 결국은 상식 수준에서 처음부터 예견됐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김부겸 민주당 후보한테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그 밀리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경선 후보들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한 명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경선할 때는 전재수 의원한테 굉장히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지율이. 하지만 박형준 시장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격차가 확 좁혀졌죠. 처음엔 두 자리였다가 박형준 시장이 되고 나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나중에는 오차 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 아마 여론조사 결과 나올 것 같은데 한 자릿수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붙는 그런 지지율 나오면서 전체 선거 구조가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또 하루 앞서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예비 후보 사퇴를 했는데 그것도 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5일 그러니까 그제 라이브를 걸어놨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천 명이 시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하고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 부당한 공천 배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고 싶었으나 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공천 배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고 싶었으나 대구가 좌파에 넘어갈 수 있다는 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소속으로 안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힘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고심 끝에 당을 위해 내린 결정을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그래도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깔끔하게 좀 됐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발표할 때 보니까 약간 눈물을 울먹거리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거든요. 예. 이재명 정권에 탄압받을 때도 전혀 굴하지 않았었고요. 또 명절 직전에 수갑 차가지고 체포됐을 때 그때도 전혀 굴하지 않았던 면인데 엊그제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대구 시민들의 부름에 호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주영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도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들 지금 추경호 의원 확정된 추경호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로 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왔어요. 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김부겸 의원가 한다 그러면은 정말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숙 후보가 이번에 재보궐에 들어가가지고 원내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이 얘기가 원내에서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원내에 들어와서 과방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대구시장도 살리고 우리 과방위도 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 봅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그대로 추경호 의원에게 다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진숙의 선당 후사. 예.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을 좀 내려놓고 더 이상 어떤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지율이 10%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금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 제목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추경호 확정 보수 결집이 승부를 가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멸사봉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결국 지금 그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귀중합니다만 크게 봤을 때 키워드는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야 추경호 후보님이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또 조영 의원 이 세 분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보수가 이렇게 나는 것에서 이진숙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심장은 빨개야죠. 그런데 심장이 파래지면 그 심장은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멸사봉공한다, 선당 후수한다라는 그런 선언은 정말 많은 대구 경북 사람, 단순히 대구를 넘어서 경북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 TK 목장의 결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남은 키워드 하나가 주호영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진숙 후보보다의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의 어떤 영향력, 육선으로서 또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중요하죠. 불교계에 있는 절대적 영향력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중앙당의 역할과 더불어서 추경호 의원의 통합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바로 추경호 의원이 오늘 점심 같은 때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진숙 후보님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손잡고 한번 국민들을 향해서 활짝 만세 한번 빨간 옷 새 거 입고 만세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구 경북은 큰 무리가 없고 대구 경북 TK 목장의 결투를 이어서 PK 목장까지 어떻게 보면 보수 결집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예, PK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고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 개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소식이 있었는데 원로와 의원 등등 62명이 집결해서 새 과시를 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사진 띄워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또 당 지도부와 또 조국혁신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몰려와서 힘을 실었다라고 대구시장이 싸우는 자리인가 대구시장이 싸우면 일은 누가 합니까? 라고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부산 말씀하셨으니까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아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부산 아들 이준우입니다. 네, 북구갑. 네. 북구갑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제 구포 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별 신경 안 쓰기 마련인데 이 초등학교 행사가 어제 뜨거운 관심을 모았어요.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박민식 예비 후보죠. 박민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구포 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히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하정우 수석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이 되는 하정우 수석은 불참하고 박민식 예비 후보,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두 명이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첫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대면은 대화는 없이요. 대화는 없이 그냥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이 두 분이서 만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많이 둘러싸여 있는 생생하게 보이는 라이브 그 순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오랜만입니다. 할까? 했대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 짧게 long 말한 time 거에 no see. 대해서는 예, 예. 굳이 대화라고 하기 어렵죠. 그냥 예. 인사치레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구포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복잡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구포초등학교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음. 지금 한 100년 넘는 초등학교라 그러고요. 구포초등학교가. 그리고 저기서 지금 북구청장, 부산 북구청장이 4명이나 나왔다고 해요. 나름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유서가 깊은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데 네. 저기에 박민식 후보가 졸업생입니다. 아하. 60회 졸업생이에요. 60회요? 네, 근데 역사 깊은 학교. 역사 깊은 학교죠. 근데 100년이 넘으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 중앙에서의 유명세 그거를 믿고 아마 현장에 온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안 좋은 장면이 어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학교 앞에 들어서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기 왜 왔느냐, 여기 부산 북구 주민들이 만만해 보이느냐라고 웃음냐? 하면서 네. 웃음냐라고 네. 하면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한동훈 후보에게 면전에 대고 항의하고 질책하는 그런 영상이 찍혀서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또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죠. 가려면 당신이나 가라, 일하려고 온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죠. 하는데. 그리고 그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뒤에서 한동훈 외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하정우 수석이 여기에 왔다 그러면 아마 더 큰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구포초등학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딱히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게 큰 뉴스거리가 일단 되는 거는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 축사를 그 동문만 할 수 있었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못했다고 못했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축사를 동문만 할 수 있었고 못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박민식 전 장관 저희 오후에 2시 한 30분 40분쯤에 저희 금요비대 2부에 출연을 합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2시 반쯤에 출연을 하시니까 궁금하신 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 오늘 2시 반쯤에 금요비대 2부에 출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산 북구 가면 하도 우리가 그동안 자주 다뤄가지고 한번 다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당사자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짧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네요. 오후에 아주 자세히 그냥 본인이 질릴 때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구포초등학교 60회 박민식 인사드린다라고 축사를 하면서 본인의 어머니와 형, 누나, 여동생이 모두 구포초등학교 출신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뭐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나 뭐 그쪽에서의 반박 이런 거는 저희가 오후에 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뜨겁네요. 여기 뜨거워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어제 화제됐던 게 뭐냐면은 뭐요? 여기 한동훈 전 대표가 구포초등에 간다 그러니까는 어제가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네. 주말이니까 부산이 아니 외지에 계신 분들도 좀 아직 왔는가 봐요. 예. 버스를 대지서 왔는지 각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로 와서 이 지역에서 물건 팔아주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가 봐요. 그러면서 리스트를 만드는가 봐요. 네. 리스트를 만들면서 어느 구포시장에 있는 어느 상점에는 가지 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은 가서 팔아줘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 한동훈 팬덤들이 이런 식으로 북구에 있는 상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불매운동 비슷한 걸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북구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비정상인 것뿐만 아니라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러 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북구 주민들한테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우호적인 그런 이제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군 팔아주지 말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 이런 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북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인 건지 매우 좀 의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네네. 부분들 저희가 몇 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좀 네네네. 띄워주세요, 피디님 띄워주시면은. 구포시장 보실 때 참고해야 할 가게, 뭐 설득 공략해야 할 가게들, 웰빙 횟집, 교주처럼 떠받드냐고 뒤돌아서면 바로 뒷담화, 뭐 국시집, 특정 상표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뭐 파란당, 빨간색 거부감 심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더라고요. 뭐 극우 놀이터 막 이런 식으로 나눠놓기도 했고 다른 것들도 저희가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이런 영상,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온라인에 커뮤니티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PD님 이따가 한두 장만 더 띄워주세요. 준비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대구래 부산 북구가 뜨겁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저렇게 네. 특정 지역에 몰려들어서 예. 팬데믹이 와서 방문해서까지 원정 와서 오면 사실 지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노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팔아주지 마. 노골적으로 그 옆에 가게에 가서 지지하는 가게에 가서 팔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지역 단합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고 지역 단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도 묵시하고 있는지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저게 관여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 침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주면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북구 주민한테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거다 봅니다.